먼 옛날 한양의 번화가 그 화려함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미모로 달과 꽃도 부끄러워한다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눈동자를 가진 월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 삼아 이 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크나큰 야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녀가 보기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길은 권세 있는 가문의 첩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화는 자신을 구원해 줄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드높기로 소문난 박대감이 그녀의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월화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박대감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월화는 온갖 교태와 계산된 순수함으로 박대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화는 꿈에 그리던 박대감의 첩이 되어 그의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월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향기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구나. 월화는 수줍은 듯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박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온 한양에 소문이 나도록 큰 잔치를 열고 싶었지만 요즘 나라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께서 이미 제 낭구님이 되셨는데 이 소첩이 어찌 더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어찌 말하는 것조차 이리 고울꼬. 내가 아쉬워서 그러는 것이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사실 소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제가 있던 청풍관에 이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첩의 수발을 들던 아이인데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화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그렇고 말고. 내 당장 사람을 보내 그 아이를 데려올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첩, 정성을 다하여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지금처럼 한 송이 매화꽃 같은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월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박대감의 품에 가만히 안겼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춘심이가 이서를 월화의 처소로 데려왔습니다. 월화 언니. 이서야, 어서 오너라. 언니, 정말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가 약조하지 않았더냐?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기필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터이니. 월화 언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이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어쩌다 기생이 되었는지 잊은 것은 아니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친척들 손에 이끌려 푼돈에 팔려온 것을 말이다. 그래도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다 잊을 수 있어요. 이서야, 내가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대감마님은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또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이서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가서 쉬도록 해라.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가 없단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가 가르쳐 주던 글 공부를 마저 하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꼭 글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려무나. 이에, 언니. 춘심아, 거기에 있느냐? 월화 아씨, 찾으셨습니까?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거라. 이에, 그리하겠습니다. 춘심이가 이서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월화의 부드러웠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월화 아씨라니. 건방진 것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얕보는 것이냐? 그래, 두고 봐라. 내 입으로 기필코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을 나온 춘심이는 이서를 처소로 데려다주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서라 합니다. 누가 기생 출신 아니랄까 봐 이름들이 참. 그건 그렇고 내 말 명심해 듣거라. 이 집안에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월화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실 테니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이서는 춘심의 쌀쌀맞은 태도에 기가 눌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춘심이는 이서를 방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안채에 있는 큰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춘심이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마님, 대감마님께서 이번에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하옵니다. 벌써부터 기생동물을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님, 대감마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만나셨어도 항상 바깥에 따로 집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대간으로 드린 것은 처음이시지 않아요.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그저 이번이 마지막 여인이면 좋겠구나. 하여간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삶이니라.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인사를 와야 할 터인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춘심이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춘심이가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화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방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춘심의 말을 들은 월화는 기분이 상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더냐? 월화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춘심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 그리 여쭈어 보거라. 법도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춘심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이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던 박대감의 귀에 월화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야,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무 일도 아니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내게도 말 못할 시름이 생긴 것이냐? 박대감의 다정한 물음에 월화는 기다렸다는 듯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양반가의 예를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 소첩도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소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춘심이가 이르기를 마님께서 소첩이 먼저 찾아뵙지 않아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내 부인은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다. 만나보면 너도 금방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부인을 만나보거라. 아니 되옵니다. 대감마님께서 나서시면 오히려 마님께서 소첩을 더욱 미워하실까 저어되옵니다. 하지만 마님과 단둘이 뵙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감마님께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냐? 말해보거라. 내일 소첩이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터인데 그때 대감마님께서 그저 지나는 길에 들른 척 잠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부인과 차나 한잔하러 온 척하면 자연스레 셋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화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이서야, 오늘은 내가 마님을 뵙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언니는 무엇이든 잘 해내실 거예요. 월화가 마님의 처소로 향하자 춘심이가 다과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님, 월화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시게. 월화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님의 허락도 없이 공손한 태도로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춘심이가 기겁하며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마님께서 앉으라는 명도 없으셨는데 어찌 먼저 앉으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마님께 절부터 올리십시오. 춘심의 다그침에도 월화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기 춘심이라는 것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 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로 다스려야 할까요? 아니면 광에 가두고 사흘 밤낮을 굶겨야 할까요? 월화의 도발적인 물음에 마님은 흔들림 없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춘심의 언행에 자네 마음이 상했나 보구먼. 이번 일은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마님의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에 월화는 오히려 애가 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대감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님이 언성을 높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 양반이 왜 이리 차분한 것이야. 월화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춘심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갑자기 뺨을 맞은 춘심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마님을 보아서 뺨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춘심이가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가자 그제야 마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인가? 자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게야. 마님, 수첩이 무슨 큰 잘못을 하였다고 이리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제가 하녀인 춘심이보다도 못하다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언제 자네를 혼냈다는 게냐? 자네가 내 앞에서 춘심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는가? 마님께서는 아래 것이 저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시는 겁니까? 월화의 계산된 도발에 마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월화의 귀에 기다리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첩이 춘심이보다도 아랫사람인 줄 모르고 마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나이다. 수첩이 잘못했나이다. 지금 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마님이 월화의 황당한 행동에 화가 나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박대감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월화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파들파들 떨며 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오? 대감. 이 계집이 저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감마님.
마님의 말씀이 모두 맞사옵니다. 소첩이 예를 알지 못해 잘못한 것이니 부디 소첩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박대감은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가엾게 떨고 있는 월화가 눈에 들어오자 이내 부인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월화가 양반가의 예를 몰라 잘못을 저질렀다 한데 가르치고 품어야 할 부인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이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부인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아니, 대감. 제 말을 들어보시. 됐소. 전후 사정은 내가 월화에게 들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월화야, 그만 돌아가자꾸나.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을 향해 깊이 절을 하고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박대감은 방을 나오면서도 부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부인에게 크게 실망했소. 방 안에 홀로 남은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되었는고? 아무래도 저 아이의 계략에 내가 보기 좋게 걸려든 것 같구나. 한편 월화의 처소로 돌아온 박대감은 월화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월화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부인이 너를 오해한 것 같구나.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인지 도통 모르겠나이다. 그날 이후 월화는 사실상 그 집에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마님은 큰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박대감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월화가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그 시간 동안 이서를 각별히 보살폈고 특히 박대감 앞에서는 늘 이서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대감은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화는 이서와 함께 정자에 앉아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시선은 어느새 14살이 되어 소녀의 티를 벗고 제법 여인의 태가 나는 이서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앳되고 청초한 이서를 바라보는 박대감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구나. 대감 마님, 어서 오십시오. 이서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던 이서가 벌써 이리 자랐구나. 이제 완연한 여인일세. 박대감의 말을 옆에서 들은 월화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은 다시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서는 홀로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살며시 그 곁으로 다가가 이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이 꽃내음이 꼭 너를 닮은 것 같구나. 이서는 갑작스러운 손길에 당황했지만 차마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월화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박대감이 이서에게 흑심을 품고 있음을 월화가 눈치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은 노골적으로 이서에게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월화의 가슴 속에는 질투가 아닌 차가운 공포와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이서는 절대 나처럼 되어선 안 돼. 더 늦기 전에 방도를 찾아야만 해.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월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월화요입니다. 잠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부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겠사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방문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계략으로 나를 욕보이려 찾아온 것이냐? 월화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이 못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제가 마님께 저지른 잘못,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이서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님은 엎드려 있는 월화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서 말하거라. 이서라면 내가 데려온 그 아이가 아니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대감마님께서 이서를 마음에 품으신 듯합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대감께서 평생 너만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던 게냐? 대감마님께서 다른 여인을 품에 안으신다 한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아니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친동생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 약조했나이다. 월화는 그동안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서를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구해낼 방법을 모르겠다며 애원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내 하나만 묻겠다. 내가 그 아이를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내어줄 것이냐? 이 집에서 나가라 하시면 이 집을 나가 비구니가 되겠나이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지금 내 목숨보다 그 아이가 더 중하다. 그리 말하는 것이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저에게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알았다. 나도 방도를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 있거라. 며칠 후 마님은 친정 오라비인 대사헌 대감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월화에게 이서의 재주를 선보일 기회를 주었지요. 사랑채 정자에서 대사헌 대감과 박대감 내외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월화가 이서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오라버니, 이 아이가 글재주가 좋다고 하니 잠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허, 신분이 천하다고는 하나 그런 재주가 있다니 궁금하구나. 어서 올라와 글을 지어보거라. 이서가 지은 글을 본 대사헌 대감은 아이의 글솜씨와 마음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저는 신분에 귀천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의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지은 것입니다. 기특한 아이로구나. 좋다. 나를 따라가겠느냐? 내가 나를 따른다면 내 언니와는 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서는 월화와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야, 아무 걱정 말고 따라 나서겠다고 말씀드려라. 너와 나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다. 어서. 예, 대감마님.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대감마님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그리 알고 채비하도록 하거라. 다음 날 이서는 대사헌 대감을 따라 떠났습니다. 월화는 눈물로 이서를 배웅하고 모든 것을 각오한 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처소에는 분노의 찬 박대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월화를 마당에 끌어안쳤습니다. 2년. 내년이 일부러 이서를 대사헌 대감 앞에 데리고 간 것이렸다. 예, 맞습니다. 소첩은 이서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뭐라? 이 기생년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여봐라. 저것이 제 분수를 알도록 당장 매를 쳐라.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소첩이 대감마님의 속내를 정녕 모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아이를 탐하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인들의 매질이 시작되었지만 월화는 굴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찌 자식 같은 아이를 여인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양반나리가 할 짓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대감은 직접 매를 들고 일어나다 그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그 길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그가 죽은 뒤 월화는 모든 재물을 마님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훌륭한 의녀가 된 이서가 월화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월화는 비록 쓸쓸했지만 이서의 행복을 빌며 먼 옛날 한양의 번화가 그 화려함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미모로 달과 꽃도 부끄러워한다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눈동자를 가진 월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 삼아 이 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크나큰 야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녀가 보기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길은 권세 있는 가문의 첩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화는 자신을 구원해 줄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드높기로 소문난 박대감이 그녀의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월화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박대감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월화는 온갖 교태와 계산된 순수함으로 박대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화는 꿈에 그리던 박대감의 첩이 되어 그의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월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향기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구나. 월화는 수줍은 듯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박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온 한양에 소문이 나도록 큰 잔치를 열고 싶었지만 요즘 나라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께서 이미 제 낭구님이 되셨는데 이 수첩이 어찌 더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어찌 말하는 것조차 이리 고울꼬. 내가 아쉬워서 그러는 것이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사실 수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제가 있던 청풍관에 이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수첩에 수발을 들던 아이인데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화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그렇고 말고. 내 당장 사람을 보내 그 아이를 데려올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수첩, 정성을 다하여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지금처럼 한 송이 매화꽃 같은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월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박대감의 품에 가만히 안겼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춘심이가 이서를 월화의 처소로 데려왔습니다. 월화 언니. 이서야, 어서 오너라. 언니, 정말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가 약조하지 않았더냐?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기필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터이니. 월화 언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이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어쩌다 기생이 되었는지 잊은 것은 아니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친척들 손에 이끌려 푼돈에 팔려온 것을 말이다. 그래도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다 잊을 수 있어요. 이서야, 내가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대감마님은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또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이서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가서 쉬도록 해라.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가 없단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가 가르쳐 주던 글 공부를 마저 하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꼭 글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려무나. 이에, 언니. 춘심아, 거기에 있느냐? 월화 아씨, 찾으셨습니까?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거라. 이에, 그리하겠습니다. 춘심이가 이서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월화의 부드러웠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월화 아씨라니. 건방진 것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얕보는 것이냐? 그래, 두고 봐라. 내 입으로 기필코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을 나온 춘심이는 이서를 처소로 데려다주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서라 합니다. 누가 기생 출신 아니랄까 봐 이름들이 참... 그건 그렇고 내 말 명심해 듣거라. 이 집안에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월화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실 테니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이서는 춘심의 쌀쌀맞은 태도에 기가 눌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춘심이는 이서를 방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안채에 있는 큰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춘심이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마님, 대감마님께서 이번에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하옵니다. 벌써부터 기생동물을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님, 대감마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만나셨어도 항상 바깥에 따로 집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대간으로 드린 것은 처음이시지 않아요.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그저 이번이 마지막 여인이면 좋겠구나. 하여간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삶이니라.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인사를 와야 할 터인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춘심이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춘심이가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화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방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춘심의 말을 들은 월화는 기분이 상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더냐? 월화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춘심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 그리 여쭈어 보거라. 법도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춘심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이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던 박대감의 귀에 월화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야,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무 일도 아니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내게도 말 못할 시름이 생긴 것이냐? 박대감의 다정한 물음에 월화는 기다렸다는 듯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양반가의 예를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 소첩도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소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춘심이가 이르기를
마님께서 소첩이 먼저 찾아뵙지 않아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내 부인은 심성이 비단결처럼 고운 사람이다. 만나보면 너도 금방 알게 될 것이야. 내가 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부인을 만나보거라. 아니 되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나서시면 오히려 마님께서 소첩을 더욱 미워하실까 저어되옵니다. 하지만 마님과 단둘이 뵙는 것은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대감 마님께 부탁이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냐? 말해보거라. 내일 소첩이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터인데 그때 대감 마님께서 그저 지나는 길에 들른 척 잠시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부인과 차나 한잔하러 온 척하면 자연스레 셋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두 사람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월화는 일찍 일어나 정성껏 몸단장을 했습니다. 이서야, 오늘은 내가 마님을 뵙는 아주 중요한 날이다. 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언니는 무엇이든 잘 해내실 거예요. 월화가 마님의 처소로 향하자 춘심이가 다과상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랐습니다. 마님, 월화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시게. 월화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님의 허락도 없이 공손한 태도로 자리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춘심이가 기겁하며 다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씨, 이런 무례가 어디 있습니까? 아직 마님께서 앉으라는 명도 없으셨는데 어찌 먼저 앉으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마님께 절부터 올리십시오. 춘심의 다그침에도 월화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기 춘심이라는 것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드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로 다스려야 할까요? 아니면 광에 가두고 사흘 밤낮을 굶겨야 할까요? 월화의 도발적인 물음에 마님은 흔들림 없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춘심의 언행에 자네 마음이 상했나 보구먼. 이번 일은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마님의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에 월화는 오히려 애가 탔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대감께서 오시기 전까지 마님이 언성을 높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저 양반이 왜 이리 차분한 것이야. 월화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춘심의 뺨을 향해 손을 날렸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방안을 울렸습니다. 갑자기 뺨을 맞은 춘심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글썽였습니다. 마님을 보아서 뺨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거라. 춘심이가 눈물을 훔치며 방을 나가자 그제야 마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경거망동하는 것인가? 자네 눈에는 내가 보이지도 않는 게야. 마님, 수첩이 무슨 큰 잘못을 하였다고 이리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제가 하녀인 춘심이보다도 못하다 여기시는 겁니까? 아니, 내가 언제 자네를 혼냈다는 게냐? 자네가 내 앞에서 춘심이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는가? 마님께서는 아래 것이 저를 무시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이 당연하다 하시는 겁니까? 월화의 계산된 도발에 마님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월화의 귀에 기다리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는 언제 그랬냐는 듯 순식간에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뚝뚝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수첩이 춘심이보다도 아랫사람인 줄 모르고 마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나이다. 수첩이 잘못했나이다. 지금 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냐? 마님이 월화의 황당한 행동에 화가 나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박대감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섰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월화는 겁에 질린 사슴처럼 파들파들 떨며 박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대감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부인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 된 일이요? 대감. 이 계집이 저를 우습게 알고 함부로 대감 마님. 마님의 말씀이 모두 맞사옵니다. 소첩이 예를 알지 못해 잘못한 것이니 부디 소첩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박대감은 두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가엾게 떨고 있는 월화가 눈에 들어오자 이내 부인을 향해 언성을 높였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월화가 양반가의 예를 몰라 잘못을 저질렀다 한데 가르치고 품어야 할 부인께서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오? 이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부인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오. 아니, 대감. 제 말을 들어보시. 됐소. 전후 사정은 내가 월화에게 들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월화야, 그만 돌아가자꾸나. 월화는 눈물을 흘리며 마님을 향해 깊이 절을 하고는 비틀거리며 방을 나섰습니다. 박대감은 방을 나오면서도 부인에게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부인에게 크게 실망했소. 방 안에 홀로 남은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되었는고? 아무래도 저 아이의 계략에 내가 보기 좋게 걸려든 것 같구나. 한편 월화의 처소로 돌아온 박대감은 월화를 애처롭게 바라보며 말을 건넸습니다. 월화야,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거라. 부인이 너를 오해한 것 같구나.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오해를 받게 된 것인지 도통 모르겠나이다. 그날 이후 월화는 사실상 그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마님은 큰 행사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박대감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월화가 이 집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월화는 그 시간 동안 이서를 각별히 보살폈고 특히 박대감 앞에서는 늘 이서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박대감은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화는 이서와 함께 정자에 앉아 시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의 시선은 어느새 14살이 되어 소녀의 티를 벗고 제법 여인의 태가 나는 이서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앳되고 청초한 이서를 바라보는 박대감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글 공부를 하고 있었나 보구나. 대감 마님, 어서 오십시오. 이서에게 시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던 이서가 벌써 이리 자랐구나. 이제 완연한 여인일세. 박대감의 말을 옆에서 들은 월화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후 박대감은 다시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이서는 홀로 정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살며시 그 곁으로 다가가 이서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이 꽃내음이 꼭 너를 닮은 것 같구나. 이서는 갑작스러운 손길에 당황했지만 차마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월화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박대감이 이서에게 흑심을 품고 있음을 월화가 눈치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박대감은 노골적으로 이서에게 시선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은 월화의 가슴 속에는 질투가 아닌 차가운 공포와 절망이 차올랐습니다. 이서는 절대 나처럼 되어선 안 돼. 더 늦기 전에 방도를 찾아야만 해.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월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모욕했던 마님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마님, 월화요입니다. 잠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부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겠사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방문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오늘은 또 무슨 계략으로 나를 욕보이려 찾아온 것이냐? 월화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마님 앞에 넋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이 못난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간 제가 마님께 저지른 잘못, 어떤 벌이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그러니 제발
제발 이서를 도와주시옵소서. 마님은 엎드려 있는 월화를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일어나서 말하거라. 이서라면 내가 데려온 그 아이가 아니냐.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이냐. 대감마님께서 이서를 마음에 품으신 듯합니다. 그게 뭐 그리 대수라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대감께서 평생 너만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던 게냐? 대감마님께서 다른 여인을 품에 안으신다 한들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서는 아니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친동생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그 아이만큼은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하지 않겠다고 그리 약조했나이다. 월화는 그동안의 사정을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이서를 이 지옥 같은 굴레에서 구해낼 방법을 모르겠다며 애원했습니다. 마님은 잠시 생각을 하는 듯 하더니 이내 월화에게 물었습니다. 내 하나만 묻겠다. 내가 그 아이를 여기서 나가게 해준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내어줄 것이냐? 이 집에서 나가라 하시면 이 집을 나가 비구니가 되겠나이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기꺼이 따르겠나이다. 지금 내 목숨보다 그 아이가 더 중하다. 그리 말하는 것이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저에게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알았다. 나도 방도를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 있거라. 며칠 후 마님은 친정 오라비인 대사원 대감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월화에게 이서의 재주를 선보일 기회를 주었지요. 사랑채 정자에서 대사원 대감과 박대감 내외가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월화가 이서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오라버니, 이 아이가 글재주가 좋다고 하니 잠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떠세요? 허, 신분이 천하다고는 하나 그런 재주가 있다니 궁금하구나. 어서 올라와 글을 지어보거라. 이서가 지은 글을 본 대사원 대감은 아이의 글솜씨와 마음에 크게 감탄했습니다. 저는 신분에 귀천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의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지은 것입니다. 기특한 아이로구나. 좋다. 나를 따라가겠느냐? 내가 나를 따른다면 내 언니와는 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이서는 월화와 헤어져야 한다는 말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서야, 아무 걱정 말고 따라 나서겠다고 말씀드려라. 너와 나는 잠시 떨어져 있는 것뿐이다. 어서. 이에, 대감마님. 제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대감마님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그리 알고 채비하도록 하거라. 다음 날 이서는 대사원 대감을 따라 떠났습니다. 월화는 눈물로 이서를 배웅하고 모든 것을 각오한 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처소에는 분노의 찬 박대감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하인들에게 명하여 월화를 마당에 끌어안쳤습니다. 2년. 내년이 일부러 이서를 대사원 대감 앞에 데리고 간 것이렸다. 예, 맞습니다. 소첩은 이서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뭐라? 이 기생년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줬더니 분수도 모르고. 여봐라. 저것이 제 분수를 알도록 당장 매를 쳐라.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소첩이 대감마님의 속내를 정녕 모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제가 친동생처럼 여기는 아이를 탐하려 하실 수 있습니까? 하인들의 매질이 시작되었지만 월화는 굴하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어찌 자식 같은 아이를 여인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양반나리가 할 짓입니까? 그 모습을 보고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박대감은 직접 매를 들고 일어나다 그만 자기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박대감은 그 길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고 그가 죽은 뒤 월화는 모든 재물을 마님에게 돌려주고 조용히 절로 들어가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훌륭한 의녀가 된 이서가 월화를 찾아왔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월화는 비록 쓸쓸했지만 이서의 행복을 빌며 먼 옛날 한양의 번화가 그 화려함 속에서도 유독 빛나는 미모로 달과 꽃도 부끄러워한다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월화였습니다. 비단결 같은 피부와 칠흑 같은 눈동자를 가진 월화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무기 삼아 이 천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크나큰 야망을 품고 있었지요. 그녀가 보기에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길은 권세 있는 가문의 첩이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월화는 자신을 구원해 줄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고 권세가 드높기로 소문난 박대감이 그녀의 손님으로 찾아왔습니다. 월화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중년의 박대감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날부터 월화는 온갖 교태와 계산된 순수함으로 박대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질긴 노력이 결실을 맺어 월화는 꿈에 그리던 박대감의 첩이 되어 그의 저택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월화야, 이리 가까이 오너라. 내 향기가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구나. 월화는 수줍은 듯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박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내 마음 같아서는 온 한양에 소문이 나도록 큰 잔치를 열고 싶었지만 요즘 나라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마님께서 이미 제 낭구님이 되셨는데 이 소첩이 어찌 더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어찌 말하는 것조차 이리 고울꼬. 내가 아쉬워서 그러는 것이니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든 말해보아라. 사실 소첩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제가 있던 청풍관에 이서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소첩의 수발을 들던 아이인데 제가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입니다. 부디 그 아이를 이리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월화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그렇고 말고. 내 당장 사람을 보내 그 아이를 데려올 테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첩, 정성을 다하여 대감마님을 모시겠습니다. 감사할 필요 없다. 너는 그저 지금처럼 한 송이 매화꽃 같은 미소만 내게 보여주면 되는 것이야.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월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박대감의 품에 가만히 안겼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하녀 춘심이가 이서를 월화의 처소로 데려왔습니다. 월화 언니. 이서야, 어서 오너라. 언니, 정말로 저를 버리지 않으셨군요. 내가 약조하지 않았더냐? 너만은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기필코 이 집의 안방을 차지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터이니. 월화 언니,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이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아니,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어쩌다 기생이 되었는지 잊은 것은 아니겠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친척들 손에 이끌려 푼돈에 팔려온 것을 말이다. 그래도 그 덕분에 언니를 만났잖아요. 저는 이제 다 잊을 수 있어요. 이서야, 내가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 대감마님은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또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다져야만 한다.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이서야.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 방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가서 쉬도록 해라.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가 없단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내가 가르쳐 주던 글 공부를 마저 하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꼭 글을 배워야 하는 건가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려무나. 예, 언니. 춘심아, 거기에 있느냐? 월화 아씨, 찾으셨습니까?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춘심이가 이서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월화의 부드러웠던 표정이 순간 차갑게 일그러졌습니다. 월화 아씨라니. 건방진 것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감히 나를 얕보는 것이냐? 그래, 두고 봐라. 내 입으로 기필코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을 나온 춘심이는 이서를 처소로 데려다주며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서라 합니다. 누가 기생 출신 아니랄까 봐 이름들이 참. 그건 그렇고 내 말 명심해 듣거라. 이 집안에는 눈도 많고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 하나하나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월화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실 테니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이서는 춘심의 쌀쌀맞은 태도에 기가 눌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춘심이는 이서를 방에 데려다주고는 곧장 안채에 있는 큰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님, 춘심이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마님, 대감마님께서 이번에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하옵니다. 벌써부터 기생동물을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하지만 마님, 대감마님께서 수많은 여인을 만나셨어도 항상 바깥에 따로 집을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대간으로 드린 것은 처음이시지 않아요.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은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다. 그저 이번이 마지막 여인이면 좋겠구나. 하여간 마님은 너무 착하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이라면 감내해야 할 삶이니라.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인사를 와야 할 터인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춘심이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예,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춘심이가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월화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방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춘심의 말을 들은 월화는 기분이 상했는지 짜증 섞인 말투로 되받아쳤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느냐?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인사하면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더냐? 월화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춘심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님께 그리 여쭈어 보거라. 법도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내가 당장이라도 찾아가 문안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춘심은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안절부절 못하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박대감이 월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나란히 누워 잠을 청하던 박대감의 귀에 월화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화야,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무 일도 아니옵니다. 어서 말해보거라. 내게도 말 못할 시름이 생긴 것이냐? 박대감의 다정한 물음에 월화는 기다렸다는 듯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양반가의 예를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하였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 소첩도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 줄은 알고 있었사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 소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춘심이가 이르기를 마님께서 소첩이 먼저 찾아뵙지 않아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 마님. 소첩은 마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